네, 그럼 이번엔 그 테슬라 데이, 테슬라 데이가 아니죠. 테슬라 배터리 데이. 예. 테슬라가 워낙 화제의 기업이 되다 보니까 입에 너무 테슬라가 자꾸 붙어요. 네. 근데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테슬라 데이 이후 실망 매물이 또 나오기도 네, 하고요. 네. 좀 뭔가 좀 기대치를 만족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어제 사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네. 저도 이제 트위터 친구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 봤는데 새벽에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LG화학이나 CATL이나 이런 기존의 거래선과는 더 뭐 줄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어제 기업들 주가들이 좀 좋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모든 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데이의 핵심은 일단은 그거 같더라고요. 일단 이제 한 달 안에 뭐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인데 테슬라의 모태는 어차피 전기차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전기차인데 이거를 일단 로드맵 같은 경우는 그 이제 25,000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전기차를 일단 내놓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우리 한국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이제 대중화된 모델들 있잖아요. 뭐 소나타급이라든가 그 정도 되니까 내연기관 정도의 그 값싼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공정을 뭐 단순화하고 또 자체 배터리를 뭐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혁신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배터리 원가를 지금보다 좀 크게 절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가 절감 또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우리 한국 기업들 이게 수주받을 또 지어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당장의 혁신적인 뭐를 사실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의 주가도 막 안 좋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테슬라 좋아하시는 주주분들 제가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대들이 크셨어요. 근데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게 당장 내일이라도 뭐가 튀어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냥 청사진만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22년인데 그것도 사실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전기차가 됐건 뭐가 됐던 이런 신차라든가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LG화학이 이번에 나왔던 그 배터리 대회에 나왔던 그 기술들 있잖아요. 공개했던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뭐 건식 전국 공공이라든가 이런 걸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도 형성이 안 됐고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기술력을 앞세워서 테슬라가 앞으로 뭐 더 나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걸 못한다. 이렇게 또 평가절하하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분명히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항상 이제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옛날에 삼성전자 얘기를 사실 많이 해드려요. 네. 삼성전자가 예전에 일본이 반도체 대국이었잖아요. 그랬죠. 뭐 아시겠죠? 네. 미국이었다가 일본으로 80년대에 넘어가서 미국이 그때 이제 프라자 합의 전에 뭐 일본 반도체 완전 제재해가지고 한국이 수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또 컸던 게 일본 기업들은 너무 기술만 앞세웠대요. 그러니까 초격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반도체는 뭐 예를 들면 뭐 4기가짜리면 되는데 4기가에 좀 평범한 것도 돌아가는데 마치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그냥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굳이 여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때 머리를 잘 쓴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차라리 그냥 양품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약간 품질이 떨어져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그 중저가품을 만들겠다. 근데 그 전략을 썼는데 미국의 규제까지 맞아 떨어져가지고 삼성이 이제 1위로 올라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게 사실 그런 대량 생산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기술력도 있지만 굳이 지금 안 되는 걸 미리 앞서서 만든다기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양품을 그리고 보급을 그러니까 대중적인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PDP TV 아시죠? PDP 예, 아시죠? 그게 결국 LCD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PDP는 기술력이 훨씬 좋은 거였어요. 사실 LCD보다 화질도 훨씬 좋고. 근데 결국엔 TV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게 수명이 너무 짧아요. 오래 볼 수가 없어요. 번인 현상 이런 게 있으니까 가격도 비싸고. 결국 LCD가 하이 제품인데 시장을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너무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나온 이런 기술도
하나의 청사진이지 현실화되는 건 아직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니 뭐 별 배터리가 다 나와요. 뭐 나노와이어부터 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은 솔직히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땐 현실도 자각은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 수 있는 거 다 잘 만드니까. 그래서 배터리 데이는 좀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의 배터리나 2차 전지 밸류 체인에는 좀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는 좀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테슬라를 보면서 네. 우리가 보통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를 네. 보면서. 그 이부 사람들의 어떤 그 브랜딩하는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 자기 팬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바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왜 격언 중에 종목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에 대한 정말 네, 절대적인 맞습니다. 애정과 네. 신뢰와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자꾸 커지죠. 어떻게 그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주가 어떤 투자의 어떤 전망 이런 걸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테슬라를 사실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펼쳐지지 않은 미래를 바탕으로 그 주가를 당겨와서 좀 반영하는 거니까 그 테슬라도 적자 기업인데 뭐 우리 그 어떻게 보면 현대차보다 거의 한 10배가 넘는 시총을 받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옛날 생각에서 뭐 가치 평가로 하면 다 그러죠. 테슬라 욕하겠죠. 저게 뭐 말이 되냐.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의 시대 흐름이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당연히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지금 오늘 배터리 데이가 기존 주주분들한테 좀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당장에 뭔가를 원했는데 그리고 너무 기대가 높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다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주가 급락하는 거는 저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해서 그걸 뭐 당장 못 내놨다고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도 안 만들고 갑자기 뭐 3등, 4등으로 떨어질 회사가 아니잖아요. 선두에 서 있어요. 테슬라가 맨 앞에 치고 나가고 마라톤으로 치면 선두그룹은 여전하고 그 뒤에서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구도고, 사실 나머지 회사들은 좀 아직은 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 삼각 구도로 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테슬라가 계속 저는 선도하는 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아까 플랫폼도 얘기하셨지만 테슬라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도 잘하지만 그 이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우주선도 띄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한 그 하나의 거대 뭐 자동차라는,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슨이 모바일 기계를 이용해서 진짜 만들어 놓고 이제 운명하셨지만 그 결국엔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가 됐건 뭐 나중에 그게 우주선이 됐건 배가 됐건 그런 걸 떠나서 이동하는 수단에서 내가 뭔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겠다. 근데 그런 청사진을 저는 정말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는 그 꿈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장주는 어쨌든 그런 믿음 없으면 절대로 돈 벌 수 없습니다. 아마존도 사실 거의 망할 뻔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맨날 망한다, 네,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했는데 10년을 끌었죠. 15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장주에 대해서는 물론 그 기업이 뭐 정말 니콜라처럼 만약에 사기라면 또 달라지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한국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보면 뭐 말씀하신 뭐 아마존, 네. 테슬라, 애플 이런 어떤 미국의 그 기술주, 성장주 한 9개 종목에 네. 2조가 넘게 지금 투자가 돼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괜찮게 볼 수 있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좀 위험한 행위인가요? 아니, 저는 좋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좀 늦게 사신 분은 좀 아쉽죠. 조금 냉정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너무 무리해서 올라갈 때 사면 내가 이제 좋은 초기 시점에서 관심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사두시면 좋은데,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그런 걸 접하시거든요. 아, 이게 아마존이 뜬다, 테슬라가 지금 몇 배 갔다 이러니까 마치 옛날에 비트코인처럼 이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투자분들이 다 그러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투에 많이들 잡으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을 저는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좀 매수를 하시는 것 자체는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그게 우리 한국 증시가 또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증시가. 박스권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다 보는데 당연히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이거 한국의 삼성전자는 돈을 그렇게 버는데 시총이 400조고 지금 애플이 2000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그쪽으로밖에 생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증시가 좀 그동안 10년간 좀 못해왔던 부분들도 하나의 좀 반작용으로 생겼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하시는 건 저는 뭐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유의하실 건 해외 주식 하실 때 리스크가 제일 뭐냐면 우리 한국 기업은 뭐 저도 그렇지만 방송 나와서 설명드리지만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다 공개가 돼요.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모바일 키시면 그냥 네이버만 검색하셔도 그냥 싹 나옵니다. 뭐 재무제표까지. 그 정 힘들면 그냥 주담한테 그 주식 담당자 분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답변까지 해주세요. 근데 그렇죠.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실 때도 그냥 못 모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뭐 어디서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전혀 몰라요. 그럼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본인이 알고 아마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 아시는 것처럼 잘 알고 증권사에서도 요새 해외 주식을 많이 하니까 보고서들을 많이 발간을 해줘요. 해외 주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고 나는 근데 기업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ETF 있잖아요. 뭐 나스닥 ETF라든가 여러 가지 ETF도 하나의 좋은 수단이니까 일단 우선적인 건 기업을 알고 투자하시고 정 모르면 일단 ETF 이런 쪽으로 좀 자기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금융의 선진국이고 네. 세계 최강국으로서 얼마나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을 잘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니콜라 논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네. 그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미국 맞습니다. 시장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이게 들어온 게 저는 2000년 초반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 때인데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좀 놀랐던 게 그때 이제 9.11 테러 터졌을 때 한번 제일 놀랐었고 그 다음에 2002년인가 제 기억으로 그때 우리 월드컵 하고 있었을 때죠. 그때 한참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 증시도 막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그 미국의 앨런 아시죠? 앨런이라는 그 회사가 되게 유망한 기업인데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엄청 큰 기업이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와장창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금융 시스템이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허점을 노린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근데 요즘에 많이 발달했지만 분식회계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런 기업들, 누구나 아는 기업들은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귀동량이나 이런 걸로 또 미국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뭐 이상한 기업들을 뭐 누가 좋아서 추천을 했는데 그냥 마냥 좋아 보여서 이 사람이 잘 맞았으니까 믿고 사는 거는 정말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뭐죠? 루악신 커피인가요? 중국에. 네, 그 회사도 결국엔 뭐 다들 되게 좋아하셨던 또 기업이잖아요. 사실 뭐 중국의 스타벅스니 그렇죠. 이래가지고 핫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네. 속도로 성장하는. 근데 결국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기업일수록 항상 검증을 하셔야 된다. 너무 그 장밋빛만 보지 마시고. 특히 빠른 성장을 네, 하는 기업일수록 조금 더 허점이 분명히 맞습니다. 많은데. 그러니까 니콜라 보니까 좀 약간 루악신 커피까지 또 이렇게 좀. 또 그럼. 힌덴버그도 그 보니까 쇼피파이라고 아시죠? 쇼피파이라는 그 이제 세계적인 그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공매도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저는 이 회사 성격을 모르겠는데 그냥 성장하는 기업이 좀 뭔가 이렇게 검증이 안 됐다, 초기 국면에 검증 안 됐다 싶으면은 그냥 일단 지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이 주가 10배 갔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데이터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항상 오른 건 아니다. 항상 거기서 나온다고 실패하는, 거기서 공매도 나왔는데 주가 10배 오른 기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테슬라를 만약에 힌덴버그가 갑자기 공매도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렇죠. 잘 안 믿겠죠. 근데 니콜라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차 한 대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이게 신생 기업이잖아요. 이게 뭔가 없어요. GM하고 지금
합작하는 거 외에는 뭔가 검증된 게 없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니콜라도 뭔가 실체가 좀, 그러니까 니콜라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많이 안타까우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저는 사기라고까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GM이나 이런 기업들이 괜히 또 거기다가 합작 회사를 좀 지분까지 제휴했을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그게 사기라고 좀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 GM이 거기다 나설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기라고까지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결국엔 이 검증 과정이 언제까지 걸릴지, 그리고 수소 트럭 한 대라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제대로 만들어서 그렇죠. 나와야 이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 데이 이후로 그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윗으로도 뭐 LG 화학이라든가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국내 이 전기차 관련 주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번에 나왔던 거 우리 국내 업체들한테 나쁜 이슈는 아니라서, 특히 LG화학이 요즘에 뭐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한 어쨌든 지금 그 테슬라의 어떤 이런 설비 투자,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2022년까지 엄청난 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LG화학도 이쪽에 배터리를 공급을 적시하려면 생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 늘려야 되고 공장도 더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LG화학도 물론 좋지만 LG화학 밑에 있는 그 관련 뭐 밸류체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가 LG화학의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같은 걸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이 LG화학 쪽에 그 포르쉐 그 타이칸이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그게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음극재에 실리콘이 조금 첨가돼 있어요. 네. 보통 흑연만 들어가 있는데 실리콘을 넣으면은 그 에너지 밀도가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주행 거리라든가 그 배터리 성능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만 들어가는 이유가 그걸 이제 많이 넣어버리면 부피가 팽창해서 폭발하니까. 그래서 그걸 공급한 회사가 대주전자라고, 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기업, 근데 이번 배터리 데이 보니까 또 실리콘 음극재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쪽 방향도 좀 맞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니켈이라고 우리가 보통 NCM이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네. 니켈, 코발트, 망간. 그 비중을 해가지고 뭐 811, 뭐 이렇게 72, 뭐 721,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은 니켈 비중을 이제 올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 하이니켈 쪽에서 또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LG 쪽하고 아직 거래는 안 하거든요. 근데 LG 쪽하고 거래하는 기업이 LNF라는 양극재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밑에 있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도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오늘 주가는 좀 빠지지만 아마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 SDI가 얼마 전에 논문을 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도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엔 지금 삼성 SDI도,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CATL, LG화학, 파나소닉 지금 세 개랑 거래를 하는데, 이 세 개만 가지고는 지금 분명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보면 그 외에 원통형 전지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 SDI거든요. 그럼 이쪽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이제 애매한 건, 삼성 SDI가, 그러니까 오늘 그 원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테슬라가. 이 원가를,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 낮춰야 된다. 그럼 삼성이 좀 오히려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굳이 뭐가 아쉽다고 너네한테 싼 가격에 주겠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격만 맞으면 삼성 SDI도 아마 거래를 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밑에 있는 밸류체인도 한번 잘 보시고, 오히려 삼성 SDI는 투자가 좀 늦었어요, LG화학보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LG와 삼성 이쪽으로 좀 밸류체인들은 좀 잘 공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차피 SK 이노베이션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일단 어찌됐건 이노베이션도 저는 괜찮게는 보지만,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LG화학하고 빨리 소송이 합의가 끝나야 돼요. 네. 그게 뭐 1조 원에 합의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는데, 그 시장 반응 보니까 1조 원에 합의하면 SK 이노베이션한테 호재더라고요. 주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3조, 4조 나오면 이노베이션한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끝날 때까지는 좀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우리 그 애플 같은 경우 보면은 폭스콘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모든 어떤 대부분의 어떤 물량 관련해서는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테슬라도 어떤 하나의 업체를
딱 집어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뭔가 원가 절감도 하면서 대신 물량을 확 몰아주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네 어떤 뭐라죠?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온 것만 봐서는 일단 자기네가 어디다 그냥 외주를 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는 기존의 3대 업체랑은 계속 거래를 하고 그쪽에서 일단 물량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2022년도로 좀 적어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한번 자체 배터리 한번 생산해 보겠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배터리 생산 경험이 아직 없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배터리 데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다른데 팍스콘 같은 그런 애플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기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 분이 또 그런 그 보고서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결국 애플처럼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배터리라는 게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LG화학이 사실 그 원송을 들어가면서까지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투자금 확보가 좀 급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많이들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배터리 하는데 지금 LG화학이 1년에 3조씩 들어간대요. 얼마 전에 테슬라도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 생산 위해서 한 6조 원 정도 유상자 공시내가지고 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계속 전기차 생산은 늘려야 되는데 거기다 배터리까지 또 해야 되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정말 뭐 엄청난 부자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 되게 짠돌이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정말 쥐어 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그 배터리까지 욕심을 다 내가지고 정말 뭐 다 생산하고 그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LG화학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자체 생산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한번 팍스콘 같은 외주 기업도 하나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기업을 그냥 찍어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은 항상 언제든지 연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테슬라의 파워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